일행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온 40대 남성. 그런데 그날 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어떤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죽음의 패턴이 그냥 범상하게 일어난 사고사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 봤을 때는 사고처럼 많이 보이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은 그 이전의 행동들입니다. 2번에 걸친 살인 미수. 한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 현재 지명 수배 중인 두 사람이 벌인 그날의 진실을 이슈 추적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3년 전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계곡에서 발생했습니다. 폭포 옆 높은 절벽과 4m의 깊은 수심으로 유명한 바로 이곳은 여름철이면 많은 휴양객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명소입니다. 상엽 씨와 아내 그리고 다른 지인들도 주말을 맞아 함께 계곡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이빙을 한 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엽 씨. 수영을 잘 하지 못했다는 상엽 씨. 그는 왜 다이빙을 하게 된 걸까요? 둘만 만약에 여행을 갔으면 이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예. 남성으로서의 어떤 질투심 이런 거를 유발하기 위한 존재로 그의 친구들의 존재가 굉장히 그 마지막 사고에 영향을 주었죠. 남자라면 누구나 뭐 용기를 갖고 뭐 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뭐 앞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으니까 나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집단의 그 압박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고에 아주 철저히 계획하여 이용했거든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고 윤상엽 씨.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수사를 종결한 수사기관. 하지만 상엽 씨 죽음엔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다고 유가족은 말합니다. 이 남자를 도구화해서 보험금을 좀 얻어낼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상엽 씨와 혼인 신고 후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아내 이은혜 씨. 하지만 상엽 씨의 죽음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는 보험금 8억 원의 지급을 거부했고 당시 이은혜는 대형 보험사의 횡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한 방송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해당 사건을 접한 전문가 역시 상엽 씨의 죽음엔 수상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보험이라는 거는 자기 어떤 생활 수준에 비추어서 이렇게 그렇죠. 소득에 보험에 맞게.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금액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 관계가 사실은 법적인 부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별거 아닌 상태고. 법적 부부였지만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했던 고 윤상엽 씨와 이은혜 씨. 그런데 부부가 만날 때 자주 함께 동석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은혜 씨와 함께 살인 용의 선상에 오른 조현수 씨.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은 그 이전의 행동들입니다. 2번에 걸친 살인 미수, 보고할로 죽이려고 했던 거, 낚싯대에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 1년 사이 무려 3번의 살해 시도를 했다는 혐의가 주어진 두 사람. 보고 독을 먹인 것은 물론 낚시터에 빠뜨린 혐의까지. 결국 3번째 시도 끝에 남편 상엽 씨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 이은혜와 만남을 가진 세 남성 모두 의문사로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졌는데요. 예. 어떤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죽음의 패턴이 전부 다 보험과 연관된 내역이 존재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지금 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과 소위 이제 파트너에 해당하는 이 남성들의 죽음은 상당히 뭔가 그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윤 씨의 죽음도 그냥 범상하게 일어난 사고사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상엽 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그동안 그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었던 고 윤상엽 씨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궁핍의 원인은 이은혜한테 다 줬기 때문에가 아닌가 싶어요. 벌은 거를 다 이은혜를 주고 자신은 살기 위해서 사채를 쓰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리적 의존 상태에 있었다. 그것을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그 정도로 이제 한쪽은 늘상 을이었고 다른 한쪽은 늘상 갑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관계였다, 이런 걸 추정할 수가 있죠. 사망 이틀 전 라면과 생수를 사기 위해 친구에게 3,000원을 부탁한 상엽 씨. 친구가 10만 원을 건네자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보일 만큼 정직하고 욕심이 없었던 고 윤상엽 씨. 하지만 그가 꿈꾸었던 결혼 생활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수많은 의혹들. 그 중심엔 아내와 지인이었던 조연수 씨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혐의가 주어지게 될까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사기보다는 중요한 초점이 살인 같아요. 그래서 다 따져봐야 됩니다. 공모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전개했고 조연수하고 이은혜하고 어떤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뭐 중형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매우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2차 조사를 앞둔 시점에 사라져버린 살인 용의자들. 3개월의 추적 끝에 결국 지난 30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내 이은혜와 조연수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고 윤상엽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목격자분들의 많은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